성장한 가이나모는 우주 폭주조 부조크의 총장. 절머도와 그런치하고는 말만 수려한 간부지, 실상은 동네 양아치 집단 친구 관계로 있다. 겉모습이 매우 흉폭하고 초반에는 존내 답해서 해벌레하는 거 빼면 나름대로 악역다운 모습이었지만 중반부부터는 온갖 허당 끼를 보여주는가 하며 지구를 위협한답시고 온갖 희한한 발상을 하면서 완전히 개그 캐릭터와 지구에 왔을 때는 일반 시민에게 인사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성실한 모습도 보여준다. 평소 미녀 존내되게 반해 있지만 그녀는 전혀 상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어깨에서는 파괴의 강서를 발사하며 머리는 몸체와 분리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대상을 동결 파괴하거나 차량을 무기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실력을 발휘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주로 사용하는 무기는 평범한 휘초리. 작종마다 미녀 존내되게 늘 혹사당하고 있으며 불행한 체질인지 불행 때문에 고생하기도 한다. 상당히 변덕스럽고 조금만 신기를 거스르면 엄청나게 날뛰어서 부장 젤도마 일당들도 황당해할 정도. 그렇다고는 해도 어느 정도 전략을 보이기도 한다. 리치하이커 교수와 절모더와 크런치와 함께 자신을 배신했을 때도 그들을 원망하기는커녕 성실히 지구생활을 하다가 리치하이커 교수의 죽음으로 복귀했을 때 자신을 배신한 절모더와 크런치를 포함한 부하들을 용서해주며 그냥 넘기는 걸 보며 상당한 대인배. 전투력도 강해서 부조크에서 1인자로 레드레이서와의 대결에서도 레드레이서를 고전시키는 모습도 보여줬다. 심지어 최종화에서 폭주왕제 에고조스를 상대로도 처음에 대등하게 싸우는 걸로 나왔다. 역대 슈퍼전대 악역들 중에서 강한 축인데 사실 2인자인 젤머더만 해도 전투력이 역대 슈퍼전대 악역들 중 강한 축애들만큼 상당히 강력하니 1인자인 가이나모가 강한 건 당연하긴 하다. 사조랑 자비우스 1세는 소멸될 때에도 눈만 보였고 끝까지 그의 정체는커녕 얼굴조차 나오지 않았으며 어쩌면 그 눈 자체거나 근원이라 불리는 자비우스 하트이거나 닥터 이네레가 말한 대로 사조랑에 어울리는 내질의 공간에 거대한 에너지 필드가 그의 정체일지도 모른다. 등장이라고는 통신기에 갇힌 것에 약간 모습이 보인 게 전부. 다만 반역 도중 닥터 이네레가 들키며 우리는 먼지처럼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언급한 걸 보며 엄청난 힘을 갖고 있던 것은 분명하다. 또한 작품 내에서 사자왕사 메가레인저 일행들과는 단 한 번도 조우한 적이 없다. 한술 더 떠서 누군가가 메가레인저 앞에서 자비우스 1세에 대한 언급을 하는 내용도 없었기 때문에 메가레인저 일행들은 아예 자비우스 1세에 대한 존재 자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황이다. 심지어 쿠보다 에이키치도 작중에서 닥터 이네레만 언급하지 레지 레지아의 실제에 다가갈 뿐 자비우스 1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하고 넘어간 걸 보면 그도 3의 지마가 레지 레지아의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것만 대충 알지 배우가 누군지까지는 모르는 상태였다. 이래저래 주인공들 입장에선 작중 취급이 여러모로 참 애매한 페이크 최종 보스. 제이하부 선장은 3000년 전에 선대 긴가민과의 전투에서 왼팔을 잃고 패배해서 봉인되어 있었으나 지진으로 봉인이 풀려 다시 부활했다. 총도 삼바슈, 검장, 부두, 요제, 이리에스, 파왕, 바트, 바스의 내간부를 행동대장으로 삼아 자신들의 본거지 마수, 다이타닉스의 부활을 꾀한다. 매우 험상궂고 강인한 모습을 보여 육체파 캐릭터처럼 보이지만 부두를 모함에 빠뜨린 이리에스와 부쿠 라테스의 책략을 진작에 간파하는 등 의외로 통찰력과 도 뛰어난 면모를 보인다. 여기에 성격도 꽤나 호쾌한 편으로 어느 정도는 부하들의 실책을 봐주는 편이지만 실책이 계속돼서 누적되며 가차없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몸 안에 그동안 무서운 별의 생명을 품고 있는 탓에 불사신이다. 평상시에는 다이타닉스에서 조타사 셰린다와 함께 대기하고 있었다. 대마녀 그랑디노는 구급전대 고고5의 최종 보스, 전자전대 텐즈맨의 헤드리안 여와, 공룡전대 주레인저의 마녀 판도라, 조력전대 오레인저의 공주 마르치와에 이어서 4년 만에 나온 여성 최종 보스이다. 이후로는 기사령전대 류소우저의 에라스가 10년 만에 등장한 여성 최종 보스로 되었다. 돈 도르네로는 30세기의 거물 마피아 도르네로 패밀리의 보스. 모티브는 코레. 제1급 범죄들을 저질러 천년 압축 냉동형이 선고되어 론다 형무소였으나 사실은 론다 형무소 통째로 20세기로 도주하기 위해 일부러 잡혀온 것이었고 결국 형무소 관수로 위장했던 기엘의 도움으로 론다 형무소죄로 타임 게이트를 통해 20세기에 도주하여 기엘, 리라와 함께 론다즈 패밀리를 결성했다. 인간으로 위장할 때의 이름은 카네시로 토잔. 지구인으로 변장했을 때의 모습은 후덕한 덩치
정치의 중년 남성. 슈퍼 전대 시리즈 악의 조직 보스로서는 이색적으로 그의 모든 행동의 목적은 돈이다. 30세기에서 탈옥한 후에 범죄를 일으키는 주된 목적도 지구 정복이나 인류 멸망 같은 거창한 목적의식이 아니라 그저 돈벌이다. 이 때문에 파괴행각 자체에 쾌락을 느껴 폭주하는 기행과 수시로 부딪힌다. 17화에서는 안경을 끼고 주파를 두드리더니 비명을 치른 후 리라와 기엔에게 가계부를 들이밀며 이번 달 수입이 적자라고 거품을 물며 분노한다. 이에 기엔이 은행이라도 털면 되잖아라고 심드렁하게 말하자 안돼, 한 번에 왕창 벌어버리며 그만큼 거하게 써버리잖아.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안정된 수입이다 라는 실로 마피아 두목 닿지 않은 인감이 넘치는 대사를 치기도 했다. 헌데 해당 대사가 실제로 범죄 조직이 불필요한 희생까지 내며 대박을 노리는 걸 경계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한 걸 보며 의외로 또 현실적인 범죄 조직 보스다운 모습이기도 하다. 전투력은 보기와는 다르게 의외로 상당한 편인데 무기는 광선 총을 사용하지만 주 공격은 직접 날아와서 상대에게 돌진하는 공격인데 위력은 타임 핑크뿐만 아니라 타임 레드 또한 나가 떨어질 정도이다. 다만 타임 렌저가 반격하며 힘없이 밀려난다. 그래도 격투술은 상당한지 스테이지 쇼에서 타임 렐로를 상대로도 대등하게 싸울 정도이다. 물론 기현과 리라하고는 다르게 스테이지 쇼에서는 직접 활약하는 모습은 잘 보여주지 않는다. 오르그 마스터는 오르그의 신.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본인의 뜻을 지하 동굴 매트리스 내 석상을 통해 하이니스 두코 오르그에게 전달하는 걸로 보인다. 두코 오르그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며 13화에서는 석상의 입에서 봄을 뿜어내 슈텐에게 벌을 주기도 하였다. 실상은 페이크 최종 보스로 작품 종반 48화에서 나온 진실은 그저 하이니스 두코 오르고가 오르고를 통솔하기 위해 지어낸 허상에 지나지 않은 존재였다. 비유하자면 1984의 빅 브라더처럼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공포로 통치하기 위해 만들어 가상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다. 묘하게 비중이 없고 언급도 잘 안되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슈테지 초반의 부하들에게는 마치 오르고 마스터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처럼 말했으나 실상은 본인이 직접 내리는 지시였던 것이다. 즉 오르고 마스터의 명령을 전달한다고 여겨졌던 석상 또한 장치만 심어져 있는 평범한 석상에 불과했다는 것이며 13화에서 석상이 슈텐에게 불을 뿜었던 것도 치에치에와 야바 이바에게 겁을 주기 위한 일종의 연기였던 셈이다. 결론적으로 오르고의 진정한 지배자란 하이니스 두코 오르고였다는 것이며 49화 후반부에서 가오 레인저에게 패한 하이니스 두코 오르고 3명의 액체와 치에치에가 가져온 오르고의 심장이 융합한 궁극 오르고 센키가 등장했다. 센키가 가오 레인저들에게 사망하고서 완전히 무너져가며 여기로 도망쳐온 치에치에와 야바이바도 돌더미에 깔려 사망한다.